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지금 시간이 11시 9분입니다. 밤 11시 9분에 영상을 찍고 있다. 뭐한 짓이지 이게. 어쨌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되지 뭐. 그죠? 내용이 중요하지 뭐. 딴 게 중요하냐? 226번부터 풀이할 텐데요. 이 영상은 고전시가 특강 4주차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4주차 문제풀이고요. 5주차에 대한 얘기는 요 앞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알 거예요. 5주차 얘기는 거기를 보면 되고, 이 영상은 문제풀이만 빨리 하고 바로 짧게 아마 끝나겠죠. 금방 끝납니다. 문제 질문이 많지 않아. 왜 질문이 없어? 왜 없어? 작품 하긴 문제 개수가 좀 적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먼저 226번 문제예요. 내가 보기 지금 영상이랑 소리가 전혀 싱크가 안 맞고 있는데, 전면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나? 뭐 이따 확인해 볼게요. 일단 226번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3번 선지를 지금 물어봤는데, 나달라게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문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대결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폭설주의보라든가 차가움을 파고드는 추위, 이런 식의 부정적인 현실인데, 어렵지 않게 이제 화자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자기 몫의 봄 소식에 못지를 한다는 말은 봄 소식을 파괴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봄 소식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고, 지상의 추위에 못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말은 그 뒤의 말과 가까이 봐야 돼요. 뒤의 말과 연결해 보면 가까이 오라 죽음이여 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외면하거나 부정 회피 이런 게 아니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맞서는 것이죠. 즉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을 택한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네 줄도 읽어보면 모닥불이 어둠을 둥글게 자른 뒤. 멋진 표현이죠. 어둠은 부정적인 상황이고 모닥불이 어둠을 둥글게 자른 것은 모닥불의 모양을 말하고요. 당연히 어둠, 즉 부정적인 것에 맞서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겠죠. 문제는 이제 다달락이네. 다달락에 현실에 맞서는 의지가 아니지. 3번 현실이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럼 다시는 앞에 이제 도망치는 모습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우리 이거 수업했으니까 간민가. 그다음 뒷부분은 내가 어떻게 도망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처한다라는 게 반드시 긍정적인 대처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대처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에 맞서서 이 부정적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도망을 택했죠. 그럼 그것도 대처는 사실이죠. 4번 선지처럼 현실에 맞서는 강한 의지라고 한다면 다시랑은 안 어울리지만 3번 선지는 그냥 대처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처도 존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200, 그 다음에 222번, 222번을 먼저 물어봤는데, 이거를 내가 설명을 안 했네요. 222번 앞에 거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5번 선지를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다. 미안해 얘들, 내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222번은 아니고 이 뒤에 물어본 게 있었는데, 어딨지? 잠깐만 좀 찾을게요. 222번이 맞다. 미안합니다. 밤이라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222번에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5번 선지를 질문을 했어요. 나와 다는
백성들이 겪었던 횡포를, 관리의 횡포를 비유적으로 제시한 게 비유가 맞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답이 2번이고 5번은 지금 잘못된 선지로 봐야 되는데, 나시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중장에 있는 모든 무는 벌레들, 그러니까 나시의 중장을 간단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핏겨 같은 가랑이, 머리에 옛날에 머리에 있는 그 곤충 무는 거, 핏 빠는 거, 보리알 같은 이, 작은 이, 갓간 이, 또 거기까지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잔벼룩, 굵은 벼룩, 이건 벼룩이죠. 벼룩도 강아지나 혹은 사람에게도 있어가지고 역시 피를 빨아먹는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비유가 전부 관리, 탐관오리의 우리란다 탐관오리가 당대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작품에서는 비유가 없죠. 그러니까 5번 선지가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그러면 설명이 됐죠? 222번과 226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당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니까 313번부터 또 갑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공통점으로 옳은 걸 물어본 문제인데 1번하고 3번을 지금 질문을 했어. 그래서 1번이 지금 답인데요. 전원 생활과 노동을 예찬하고 있다. 아마 가시에 대해서는 별 의문이 없을 거예요. 전원은 시골을 말해. 전원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시골에서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예찬한 거니까 생활과 노동을 함께 예찬한 게 맞죠. 근데 이제 나도 그러하냐. 그래서 나를 보면 이것도 우리가 수업을 한 건데, 전원 생활은 시골 생활이니까 지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은 거기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수 네 번째 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을에 곡식 보니 좋기도 좋구나.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먹어도 맛있다. 이 밖에 천사만종, 그게 뭐라고 그랬죠? 관리, 즉 벼슬을 해서 얻는 수많은 연봉이나 재물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것을 부러워 무엇하리요? 부러워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것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즐거움과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보여요. 긍정적인 건 무조건 예찬이냐 하면 그렇진 않은데, 이 작품은 충분히 예찬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지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1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그러면 3번 선지는 왜 안 되냐? 안 되지. 왜냐면 나시는 긍정하는 게 맞아. 자기가 노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나 가시, 정약용의 탐액행은 노동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부러움은 표현했지만 자기는 노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뉘앙스는 나타냈지만 지금 하고 있으니 내가 훌륭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316번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데 1번과 5번을 물어봤어요. 먼저 1번. 기억은 세상에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가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때 버린 몸이라고 하는 건 쫓겨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버림받았다라는 그냥 벼슬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고 수업 때 얘기했죠. 따라서 이 기억에 보면 화자가 벼슬길에서 쫓겨난 농촌의 유배, 심지어 유배라는 말이 써 있는데, 유배는 징벌이죠. 형벌이에요.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은 거라고. 근데 이 시는 그냥 자기가 벼슬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 쫓겨난 건 안 나와 있고 형벌은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빼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선지고, 5번을 보면 미음 해석하면 보리밥 지어 담고 도토랏갱은 명아주로 끓인 국이랬죠. 국, 음식. 그러면 5번 선지에서 농부들의 점심을 챙기는 소박한, 이건 뭐 적절한, 혹시 뭐 보리밥에 명아주국이 소박하지 않다, 이거 되게 고급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취향은 존중하겠습니다만, 네,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당대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은 뭐 지금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고요. 당대 기준으로는 소박한 음식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매기 노래는 아닐 것이고, 아닌데 질문이 좀 더 있는데. 여기 있다. 요거요. 요거 이게 누항사죠.
그래서 426번으로 갑니다. 426번. A와 보기를 비교했다. 옳은 걸 고르라. 2번 선지를 물어봤는데 보기는 이번 육모구모 때 나왔던 거라서 출제될 건 아니죠. 올해는. 어쨌든 이수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고 만족하는, 자연 속에 만족하는 삶이고요. 삼수는 임보다 산이 더 반가워 라는 내용이 작품, 자연 속에서 삶을 누리고 즐기는 내용입니다. 이번 선지에서 A의 구복이 위루하야, 구복은 배, 입이랑 배니까 구복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라 그랬죠. 그게 위루하단 말은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을 하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여와 보기의 보리밥 풋나물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아니 소박하게 사는 건 보리밥 풋나물은 맞는데 구복이 위로하는 건 소박한 게 아니라 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 만큼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건 비슷하지만 가난함에도 만족하는 게 소박한 삶이라면, 가난해서 너무 괴롭다라고 한다면 그걸 소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죠. 가난한 거랑 소박한 거랑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아니에요. 가난한 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에 가까워요. 소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난하지만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그런 의미가, 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28번을 물어봤어요.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5번 선지가 틀린 거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가 5번 선지인데, 지문 맨 끝에 보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 이거 현실 극복의 의지 아니죠. 실은 가난해, 소가 없어, 그럼 농사 따위 됐어, 내 팽개치고. 하지만 나는 충성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들 간의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겠노라. 현실 극복의 의지냐? 극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건 초극이라는 말은 어울려요. 극복이라고 하면 가난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극복이란 말은 안 어울리죠. 오히려 정신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위기를 뛰어넘은 것이니까 이건 초극이란 말이 어울리죠. 게다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절로절로 늙으리라는 게 어떻게 극복의 의지가 돼요. 이건 그냥 자연 속에서 늙어가겠다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이겨내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5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아니고 늙으리라는 말은 극복의 의지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430번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3번을 물어봤어요. 쓸데없이 걸렸구나는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비니무원의 태도이다. 쓸데없이 걸린 건 쟁기죠. 쟁기와 볕보님은 소가 없으니까 쟁기와 볕보님, 즉 날카로운 이 날을 쓸 일이 없어. 근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곧 재주가 있음에도 쓰임받지 못한 인재, 즉 자기 자신의 아쉬움을 표현한 거라 그랬지. 근데 비니무어는 가난하지만 원망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마음으로부터 초극했다는, 아까 설명했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선지에 써 있듯이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거하고 소가 없어가지고 쟁기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농사를 못 짓겠구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오히려 가난을 원망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재인 자기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가난과는 무관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3번 선지는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3번, 또 이것도 옆에 있네요. 옆 페이지에.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이거 대화하는 장면이죠. 소주인하고 화자하고. 4번 선지에서 소임자는 소를 빌려 주었다가 그 대가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빌려 주었다가 대가를 못 받는다는 건 후불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A에서 말하고 있는 건 어젯밤에 이웃집 사람이 선불로 꽝 구워주고 술 주고 그래서 내가 소를 빌려주겠다고 한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선불에 가깝고요. 또한 그 의미로 안 보더라도
소를 빌려 주었다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소를 빌려 가고 싶으면 너도 뭔가 대가를 가져와라. 이런 의미를 숨겨놓은 거라고 했죠. 때문에 빌려 주었다가 못 받는다라는 거는 지문과는 어긋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번. 이런 문제를 물어봐, 사사사를. 자, 어쨌든 나와 나의 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걸 물어본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인데 3번을 물어봤어요. 나의 소는 화자가 소유하고자, 이미 틀렸죠. 빌리는 거라니까. 빌리러 갔잖아. 소유하고 싶다라는 말은 지문에 안 써 있어요. 그냥 소가 없어서 어떡하지? 라 그랬지. 나 소 갖고 싶어 라고 한 적은 없어요. 소유하든 빌리든 농사에 쓰면 그만인 거지. 굳이 소유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의 소는 화자가 이미 소유한 소재이다. 그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소도 이제 소유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아들이 팔아달라고 하는 의미의 소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460번 문제가 있네요. 틀린 걸 고르라 라고 말하는데 4번과 5번을 물어봤어요. 박제가의 기린협으로 백영숙을 보내며라는 지문에 있는 이 수필은 백영숙이라는 작가의 지인인 거죠. 아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누나의 남편쯤 되는 사람인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을 이끌고 산골로 가는 내용입니다. 좋게 말하면 낙향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먹고 살질 못해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4번 선지는 나의 백영숙이 기린협에 가려는 의도는 자연을 즐기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떨치려는 것이다. 자연을 즐기다가 아니고요. 자연 속에서라도 먹고 살 거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즐기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문의 220쪽에 중략 맨 밑에 한 10줄쯤을 지금 읽어볼까요? 나이벗 영숙이요. 거기서 뭐 하려는가? 한 해가 저물면 눈이 내리고 여우도 토끼도 있다. 활 당기고 말 달려 안장에 걸터앉아 웃노라면 악착 같은 의지도 속 시원히 풀리고 고독한 처지도 잊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 필자가 영숙에게 건네는 말이지 영숙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어찌 도성 안에서 남이 먹다 남긴 밥이나 찾아다니고 이런 표현이 보여요. 이것이 영숙의 지금의 삶에 가까운 것이죠. 또 219쪽에 나달락의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그 벗이 즉 영숙이죠. 양친을 모시고 기린옆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생계를 꾸려나가려 한다. 생계를 꾸려나가려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자연을 즐기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누나의 남편이라고 말한 건 다른 작품과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작품이 아닌 것 같아. 그 작품은 박지원의 다른 작품. 이건 박제가의 작품이니까 헷갈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가의 화자는 세정은 세상 인심이란 뜻이죠. 물정. 나의 백영숙은 세상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서 세상에 대해 괴리감을 느꼈다. 정확한 선지죠. 가는 누항사고 소 빌리러 갔다가 인심도 모르고 또 공짜로 빌려달란 말 하러 갔다가 면박을 당했죠. 그 다음에 백영숙은 220쪽에 맨 위에서부터 한 10몇 줄쯤 내려가면 활을 잘 쏘아 과거에 급제하긴 했으나 세상의 비위를 맞추어 공명을 얻는데 뜻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남들의 비위, 특히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 결국 출세하지 못하고 생계를 이을 만한 먹을거리도 구하지 못해서 가족을 이끌고 산속으로 떠나는 쓸쓸한 모습인 거니까. 그렇다면 5번 선지는 정확히 떨어지는 아주 좋은 선지가 되겠죠. 463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려는데 20분이 갔네.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라. 그러면 5번 선지가 지금 질문인데
대상을 끌어들여 상황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다 해서 대상이 대체 뭐냐? 요게 질문인데요. 뭐 요거는 누앙사 우리 수업한 거니까 맨 끝에 보면 맨 끝은 아니구나. A의 맨 끝에 보면 이제 소 빌리러 갔다가 실패하고 면박을 당했어요. 그러고서 헌 모자 숙여 쓰고 뒤축 다 해져버린 집신을 신고 설피설피 물러옵니다. 초라한 모습이라 그랬죠. 개가 짖을 뿐이로다. 이때 개가 대상이죠. 개라는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가 대상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정해져 있는 표현이라기보다 작품 중에 등장하는 자연물이거나 소재라거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본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촬영 각도가 조명이며 각도가 아주 실물보다 한 수천 배는 잘 나오고 있는데 민망하네요. 이보다 훨씬 추한데. 웃지마. 웃지마 얘들아, 웃지마. 웃으면 안 돼. 웃지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우리가, 물론 나는 자가 격리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창문을 부수고 나를 집에서 끌어내면 나는 범죄인이 되겠지. 1,000만 원을 물어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구출하러 오지 마시고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볼지 어떨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뭐. 됐죠? 시간이 몇 시야? 몇 시입니까? 11시가 넘었겠죠? 11시 반이네. 어느새 반이 넘었습니다. 자냐? 공부하냐? 어떠냐? 나는 이제 사실은 자려고 샤워하고 머리 감은 김에 면도도 해서 머리 감고 말린 김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잘 거야 이제 나는. 여러분도 정리 잘 하고요.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서 수능의 사이클 맞춰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잊지 마시고, 자, 파이팅, 힘내요. 안녕.